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교실에서 하는데요.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으네요. 괜찮으신지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갈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화 상대주의라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든 문화를 어떻게 이해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보편 윤리에서의 윤리 관점에서의 문화 성찰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이게 전족이라는 게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중국에서 예전에 전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청나라, 명나라 때부터 유행했다고 합니다. 여자라면 발까지도 아주 작고 여리고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상류층 그러한 부녀자들에게서부터 전족이 유행하게 됐고, 이러한 전족을 하지 않는 여성은 미인 축에 끼지도 못하고 천민으로 여겨지고 결혼조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게 이제 꽃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통 여러분 235, 40, 우리 남학생들은 270, 80까지도 신는데 지금 어때요? 10cm밖에 안 돼요. 이 꽃신에 맞춰서 발을 꽃발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수를 넣어서 이렇게 전족 신발을 이렇게 만듭니다. 5살 때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삶은 달게 뜨거운 백숙으로 발을 넣어서 뱃속에 발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내 발가락을 완전히 이렇게 접히는 거죠. 꺾여서 발바닥에 밀착시켜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헝겊에 묶어서 신발을 신은 후에 5년 동안 치수를 늘리지 않으면 다 자란 발이 10cm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이제 흉측한 그런 발, 척추의 기형, 무력감과 우울증,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떤 결혼을 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도구, 남성들의 부의 과시 수단에 의해서 여성들을 이렇게 어떤 존엄성이 정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요거 역시도 어때? 윤리적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생각하면 약간 피부가 이렇게 꺾인다거나 스친다라고 해서 까질 때 굉장히 쓰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러한 모습이 뼈를 깎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뼈를 다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뼈가 꺾일 정도로 아예 다리를 묶여서 이런 행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샤티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순장이라는 풍습 자체가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승에서뿐만 아니고 저승에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정말 이게 보편적인 가치나 인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인도의 그런 이제 관습이죠. 남편이 죽고 나면 화장할 때 여자를 산채로 이렇게,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를 산채로, 여기는 이게 진짜 사진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이 모습이고, 이건 이제 여자가 산채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장하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힌두교의 옛 풍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29년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점점 줄었는데 이제 1987년에도 이렇게 또 희생당한 사건이 있고 이것이 지금 아직도 인도의 어느 시골 같은 데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정말 이런 전통의 아무리 힌두교 종교지만 그 사회의 전통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거 인간의 존엄성 자체, 인격체 자체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과연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에 대해서 하면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화가 윤리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성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노예제라든가 인종차별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는 어때요?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때요? 모든 문화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무조건 인정하는 입장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만 다 어쨌든 각각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윤리적 문제점을 성찰하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문화를 성찰하기나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어때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니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윤리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윤리가 어때요? 문화마다 다양하게 그렇게 다양하고 상대적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이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이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이미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게 윤리 상대주의 역시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어때요? 문화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이며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다양하고 상대적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문제란 거죠.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모든 문화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면 어때요? 이것이 윤리적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보편적 기준이 없다라고 윤리에 따른 것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인 것에 그르건 옳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가 곧 윤리 상대주의를 의미한 건 아니란 거죠. 인류가 보편적이고 존중해야 될 그런 윤리를 이렇게 문화 상대주의라 해도 이러한 것,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추구해야 될 윤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지만 윤리도 상대성을 항상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이라는 게 뭐예요?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나 통용되는 게 보편이잖아요. 그렇다면 보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통용되는 게 보편 윤리라고 하는데 그 보편 윤리는 사실 존재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권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그런 평등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든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성장시켜야 된다든가 가장 그런 보편적인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윤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줬으면 그 또 다른 사람을 그 행위를 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윤리가 바로 보편 윤리입니다. 이 도덕이.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존중 그리고 자유와 평등, 평화와 정의 등의 도덕적 가치를 인류가 어떤 보편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편 윤리가 있음으로써 어때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할 수 있고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윤리의 관점에서도 이게 평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 황금률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황금률,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의 하나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하게 하라는 그런 윤리적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보면 이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로 하는 게 1차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고유한 문화를 가치를 인정하면서 또 이제 보편적 윤리적 관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다양한 종교에 담긴 황금률이 있어요. 이제 이 황금률과 같은 보편 윤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교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유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 불교는 어떤 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또 이슬람교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힌두교 너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유대교도 너에게 해로운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전부 내가 싫은 일은 어때?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싫은데 이러한 것으로 이제 다양한 종교에 따른 그런 황금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어떻게 하면 문화 이해를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윤리 상대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윤리 상대주의가 있음으로써 어때요?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있을 수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 윤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관점에서 보편 윤리 관점에서 다문화,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문화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함께 도식화된 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윤리의 의미와 필요성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황금윤리와 같은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도덕 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 자유와 평등, 평화와 정의 등의 도덕적 가치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보편윤리에 따른 그런 문화 이해를 함으로써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할 수 있고 자문화와 또 타문화 타자가 빠졌네요.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윤리에 그렇게 어긋나는 문화행위는 뭐냐면 결혼 지참금을 이유로 신부를 살인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요. 지참금 살해. 그다음 신부값을 받거나 결혼 지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소녀들이 강제로 아주 어린 소녀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풍습이라든가 일종의 성인식 여성의 고통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여성의 할례 이런 것도 보편 윤리에 해당 이제 보편 윤리에 이제 어긋나는 그런 문화 사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우는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해서 크게 도식화돼서 한번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평가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된다, 평가로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와 평가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 절대주의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평가의 대상을 다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평가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 절대주의에서 보면 자문화와 타문화가 있죠. 그죠? 내가 속한 문화는 자문화, 내가 속하지 않는 문화는 타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우리가 분류할 때 자문화보다, 우리 문화보다 내가 속하지 않는 다른 문화가 더 훨씬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이것은 뭐냐? 문화 사대주의라는 거죠. 그죠?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하다 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문화 중심주의 사이로서 국수주의와 문화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해주시고요. 국수주의와 이렇게 이제 문화 제국주의와 같은 게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로 평가로 이제 제시문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또 출제도 됩니다.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너희 문화는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로서 우리께 더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는 배척하는 거 이런 것이 국수주의고 문화 제국주의는 뭐냐면 우리 문화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너희도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좀 다르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래서 국수주의는 굉장히 안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것을 배척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문화 제국주의는 우리의 것을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문화가 타문화에 대해서 우수하지만 더 다른 나라에 퍼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어때요? 국수주의나 문화제국주의는 둘 다 더 타문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에 국수주의와 문화 제국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에서 이제 문화 절대주의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문화 상대주의에서도 보면 이제 나눈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극단적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문화 상대주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바람직한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보편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어때요?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극단적 상대주의를 또 이렇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윤리 상대주의가 바람직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돼요? 보편 윤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보편 윤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보편 윤리가 있음으로써 윤리 상대주의 그리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인 그러한 세분화해서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문화 절대주의에서도 자문화보다 타문화를 더 우수하다 생각하는 문화 사대주의와 타문화보다 자문화를 더 우수하게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배척해 나간 것은 국수주의고 문화 제국주의는 어때요?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우리 강요하는 거죠. 우리의 문화를 강요하는 거. 문화 제국주의가 있다.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문화 상대주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대해서 이게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윤리 상대주의가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보편적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문화 상대주의에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은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의 그다음 윤리 상대주의는 어떻게 바람직한 그러한 문화 인식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왔죠. 이제 교과서 230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몽골과 티벳의 전통적인 그러한 장례법이 풍장 또는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말에 얹혀 달리다가 시신이 떨어진 곳에 안식처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티벳 같은 경우, 몽골은 그렇게 시신을 말에 달려서 그 시신이 떨어진 곳에 안식처를 처한다면, 티벳은 독수리로 하여금 어떤 이제 죽은 사람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여기는 어떤 또 자연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과 하천을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춥고 건조해서 매장을 한다거나 화장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불교의 영향으로 시신을 동물에게 내줌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선행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그러한 이제 조장이나 풍장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죠? 인도네시아 타자 토라자에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몇 년 동안 이제 집에 두면은 미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축제의 의미라든가 이제 고인의 가족들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문상객을 맞이한다라고 해서 죽은 자는 이렇게 암벽에 가족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성대한 그런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쏟아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암벽에 가족 무덤이 이제 있다는 거. 이것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러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이 이제 그 절정이 물소 도살입니다. 죽이는 거죠. 물소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이제 사후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 죽은 자를 이렇게 가족 무덤에 안치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물소가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가족, 공동체다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굉장히 중요시한 그러한 그 인도네시아의 그러한 그 장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공공장소에서 히잡의 착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004년 공공장소 안에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이러한 공공장소 등에서 히잡을 비롯한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르카, 니캅, 차도르, 히잡, 부르키니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르키니는 뭐냐면 이 부르카하고 비키니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슬림 여성애들이 입는 수영복을 이렇게 부르키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복장으로 이제 하나의 수영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종교 상징물이 이렇게 부착을 금지를 해서 가외 입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을 이렇게 이제 정말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갑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을은 뭐냐면 아니 그렇다고 해도 더 공공장소 착용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갑은 어때? 지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특정한 어떤 종교 상징물을 착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또 테러 위험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할 때 자유로운 복장을 이렇게 선택할 때 이제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을 때만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을은 뭐냐면 공공장소에서도 히잡 착용을 찬성한다. 왜냐하면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고, 이게 이제 종교에 해당된 것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슬람교 큰 제재를 받음으로써 그죠? 이러한 복장 자체가 이슬람교도가 가장 제재를 받으니까 이것은 특정 종교의 하나의 큰 차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장례 문화에서도 본다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문화 상대주의에서 입장에서 이제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거, 사회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보면은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장례 풍습으로만 옳다라고 여기지 말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이 있지만 문화 상대주의도 잘못하다 보면 윤리 상대주의로 흐르다 보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까지도 흐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보편 윤리에 따른 그러한 문화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문화를 올바르게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대면 수업 때는 다문화에 대한 그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길어졌지만 오늘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